총선을 8일 남겨놓고 여야의 말실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지금 수렴이 되면서 이제는 말실수가 최대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관악갑 후보 김태호 후보 세대 비하 발언 일으켜서 지금 제명하기로 했는데 무슨 발언이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60대, 70대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그 발전을 이룩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됐고 이분들의 기준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쯤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 원인, 동력을 모르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60대, 70대들, 끼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느낌을 갖다가 얘기한 건데 저는 본인도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사과도 하고 자기가 그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리를 불쑥 내뱉어 가지고서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자체가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 스스로 거취 결정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위원장님은? 스스로 자기가 가장 얼마만큼 잘못을 느꼈느냐를 갖다가 판단하면은 자기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죠. 선거에 후보 온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후보가 된 바닥에 그 사퇴가 난 쉬울 거라고 보질 않아요. 자, 서정 변호사. 일단 잘못한 발언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제명까지 할 정도로 강수를 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근데 제가 저 발언을요 한 수백 번은 본 것 같아요. 표현은 이게 잘못됐는데 혹시 이게 취지라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나 하고 제가 이 전문을 계속 보는데 그 취지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30, 40대가 전액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논리에 전혀 무지하다. 이 취지 자체도 잘못됐고 표현은 이게 말할 것도 없고요. 명백하게 저는 이걸 이게 옛날에 그 제2의 노인 폄하 발언 있잖아요. 과거에 정동영 의원도 총선 때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의석이 많이 바뀐 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 제명하지 않고는요. 아마 이제 여러 총선에 악재를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십 석이 접전적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에서 신속하게 빨리 이게 제명한 거는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래 보입니다. 장성철 소장도 제명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저것은 어떻게 30, 40대를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저분의 해명이에요. 불찰이라고 그랬어요. 불찰. 저런 완벽하게 잘못한 얘기를 나의 불찰이다라고만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해명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빨리 후보 사퇴를 해야 수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제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후보가 당연히 윤리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제명을 하고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센 거예요. 제명이라는 거는 당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 이름으로 공천을 받은 거니까요. 그러면은 차정 교수 일단 지금 관악갑은 미래통합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유기영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김성식 후보 아마 3파전 구도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통합당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판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외형상 봤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국면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무소속 김성식 후보가 과거 한나라당 출신이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보수 단일화 그런 측면에서 또 본다고 한다면 판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냐하면 뭐 3040 세대들이 본인을 별로 싫어한다. 예를 들어 명함을 준다면 안 받는다든지 뭐라 하겠죠. 근데 정치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분한테 먼저 다가가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이래야지. 예를 들어서 대구에 나온 뭐 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뭐라 할 거란 말이죠. 그럴수록 더 가서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보기에 뭐 정치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분들 시간. 자, 그렇게 해도 말 실수 조심하자 초반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결국 후보 제명까지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별다른 이슈가 없이 계속 말 실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부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폄하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부산 좀 지원하려고 일단 한자락 깔았던 얘기다. 해명하지 않고 사과 물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재원 마련책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 2학년생 리포트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이것은 또 그러면 대학교 2학년생을 무시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총장은 그 말이 아니고 경제학 원론 수준을 맞춘 거다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낙연 선대위원장 엊그제 황교안 대표하고 토론회 했지요. 그런데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우한 코로나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실수라고 볼 거냐?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 한번 들여다보죠. 녹취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경부선 철도가 부산을 동서로 갈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그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지화하는 것만이 부산을 제대로 대개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엄격하게 봅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가 의도적으로 부산을 비하하려고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쿨하게 사과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근데 부산 시민이 그렇게도 만만합니까? 쿨하게 사과 한마디 하면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뭉개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형의택 대변인 네. 사과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저 자리에 있었고 제가 저 대책회의도 사회도 봐서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그 사실 다 발언 끝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한 거냐면 그래서 낙후돼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아마 경부선 지나가는 게 한 16km 정도 됩니다. 예. 그걸 다 지하화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한 킬로당 한 1,000억에서 1,500 정도 든다 그러면 16조에서 20조 정도 드는데 그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찻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좌우가 낙후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슬로마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사실 기찻길이 지나가면 양쪽이 어찌 보면 약간 개발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앞에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약간 낙후돼 있어서 지하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땅도 생기고 개발이 좋아진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부산 개발 공약을 얘기하기 그렇죠. 위해서. 개발 공약 얘기한 겁니다. 개발 공약 얘기하다가 이제 앞에 부분 얘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이제 낙후돼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고향이 차주원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사실 경부선 철도 지금 기존의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부고속철은 상당 부분을 부산을 지하로 관통해서 부산역 인근 가서 2km 정도가 지상 구간이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기존 경부선 철도는 부산의 도심을 진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역 정치권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고 어떤 후보든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거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또 먼저 붙였던 초라하다는 발언은 상당히 아마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유권자들의 표심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긍정적인 측면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재에 대한 진단 자체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부분에 맞출 것인지 그건 제가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좀 약하니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는 게 이제 여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변명이죠. 그러니까 변명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좋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요 문맥만 따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내일 아침에 이해찬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과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현근택 대변인이 저 정도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냥 유감 정도 표명할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저는 부산 민심을 다독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이 발언을 갖고 상당히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의 감정을 건들 거고요. 그러면은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러한 발언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표가 우두둑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선대위에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빨리 사과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쯤에는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저 어른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선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야 가릴 거 없이 국민과 주민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 변호사. 그 옛말에 그 말 한마디로 이제 이거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저는 선거를 보면서 말 한마디로 이게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로 이게 말의 위력이 큰 거예요. 근데 저 발언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에는 전체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표현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김대호 후보의 발언은 취지나 표현이 둘 다 안 맞는데 근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취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낙후되는 부산을 개발하자. 그렇지만 이게 표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어차피 이게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악영향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이제 부산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더 여론에 안 좋다는 걸 더 잘할 거고요. 저는 이제 그 후보들이 계속 그 요구하면 사과 발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해찬 대표의 발언 논란 짚어봤는데요.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 말 실수도 입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꾸 미래통합당을 민주통합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혹시 녹취도 있습니까? 예. 제가 뭐 전통적인 부산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가서는 통합당의 민주통합당이 압승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 가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민주통합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 민주통합당 아니고 미래통합당. 조금 헷갈리시죠? 미래통합당에 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장성철 수장 한두 번이 아니시네요. 당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창당한 당이 너무나 많고요. 비례정당으로 지금 등록된 당도 3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또 위성정당도 몇 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참 이게 선거대책위원장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차정 교수 그래도 명색이 선대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하면서 지금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게 막 헷갈리는데 제가 봐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지금 2012년, 2016년, 또 2020년 당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바람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은 실수죠. 이런 건 실수죠.